안녕하세요. 흰수염골의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손흥민이 다시 돌아온 경기. 아스톤빌라와의 빅매치에서 손흥민이 동점골 어시스트를 올리고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상위권 경쟁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손흥민이 분노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10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뉴캐슬과 본머스가 각각 아스날과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토트넘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아스날과 승점이 같은 토트넘보다 승점이 5점이나 더 높은 강팀 순위에 올라 있죠. 토트넘의 홈경기이지만 토트넘이 도전하는 듯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아스톤빌라를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먼저는 반더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었고 손흥민이 선발 출전이라고 하지만 엔지 감독이 라인업을 어떻게 짤지 예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때에도 결장했던 메디슨을 이 중요한 경기에서 과감하게 선발해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의 손흥민 팬들의 말을 귀 기울인 거 아닙니까? 사실 누가 봐도 아스톤빌라전을 위해서 아예 푹 쉬게 한 줄 알았는데 맨시티전에서 기용했던 미드필더 라인을 다시 그대로 출전시켰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맨시티전에서 그 3명의 미드필더들이 대활약을 했거든요. 엔지 감독은 목요일에 경기한 후에 일요일 경기에서도 벤탄쿠르, 사르, 쿨루셉스키를 다시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마, 메디슨이 벤치 명단에 있었습니다. 현지 팬들도 메디슨이 데미지를 입었을 거라고 했지만 대부분 지금 이 라인업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딱 하나, 아스톤빌라와의 체력 싸움입니다. 목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유로파리그 때보다는 하루 더 쉰 거기 때문에 100%를 쏟아버리면 전반전 정도는 아스톤빌라에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로메로, 반더벤의 출전이 된다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한 방 먹고 그랬지만 로메로, 드라고신이라면 뒷공간 약점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비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경기가 될 거라고 보고 아스톤빌라가 점유율을 높이려 할수록 손흥민에게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죠. 베르너가 얻었던 기회들이 손흥민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우 긍정적이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비카리오 골키퍼, 푹 쉰 포로, 부상 위험 로메로, 기분 좋은 드라구신, 진짜 걱정되는 우도기, 믿는다 3미들 사르, 벤탄쿠르, 쿨루셉스키, 지친 공격수 솔랑키, 존슨, 그리고 체력 만땅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감독인 에메리 감독은 토트넘의 레벨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부을 거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아스날에게만 패배했고 B플랜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배했을 뿐입니다. 아스톤빌라의 가장 위험 인물이라면 단연코 골키퍼라고 볼 수 있고 와킨스, 로저스, 맥긴, 틸레망스 만만치 않은 선수층이었습니다. 중계 방송에서 손흥민은 카메라에 몇 번이나 비춰졌는지 이 경기에 손흥민이 핵심임을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되고 아스톤빌라는 강력한 압박보다는 반코트를 내주고 토트넘에게 한번 해보라는 듯 도발이었습니다. 예상 바뀌었습니다. 전반 3분에 우도기가 우선 선빵을 한번 날렸습니다. 강한 몸싸움으로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전반 10분 동안 양팀은 의외로 치열함이 떨어졌고 어느 팀이 우세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0분 가까이에 토트넘의 공격이 더 날카로웠지만 결정적인 패스 한 방들이 부족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토트넘의 약점을 그대로 공략하는데 성공을 해버립니다. 코너킥에서 비카리오를 계속 괴롭히더니 먼저 오나나가 엄청난 점프력으로 헤딩골 직전까지 갔었고 다시 얻은 코너킥 상황 때 카메라가 문전에서 매우 치열한 몸싸움과 신경전을 비춰주면서 이상 징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5초 후에 바로 실점. 전반 32분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코너킥에서 토트넘 선수의 머리에 맞은 백헤딩으로 뭐랄까요, 참 어쩔 수 없는 혼전 상황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컨디션 문제라기보다 경기 감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이고 아스톤빌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설 줄 알았다면
좁은 공간에서는 메디슨 활용이 더 나았을 텐데 중계 화면에서도 메디슨을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전반 토트넘은 유효슈팅 자체가 없었고 코너킥을 5개를 했지만 위협은 아예 제로였죠. 아스톤빌라는 지난 26번의 경기에서 전반전 앞서 나간 상황에서 단 한 번밖에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에게 살짝 당한 거라고 보입니다. 우선 아스톤빌라가 내려앉았다 해도 엔지 감독은 더 강한 에너지를 원했을 텐데요. 과연 토트넘은 후반전에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토트넘이 분명 최악의 경기 그런 건 좀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아스날과 승점이 같은 1패밖에 없는 팀이니까요. 후반에 손흥민은 선수들에게 강하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파이팅을 넣어주었고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중앙에서 좀 플레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힘을 비축한 느낌도 있어서 후반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후반 4분 이른 시간에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전반전 토트넘의 골이 나오기 어렵다고 봤는데 후반 4분 만에 손흥민이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왼쪽에서 손흥민이 볼을 받고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왼발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는데 존슨에게 완벽하게 배달이 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토트넘 선수들이 그렇게 크로스를 올려도 날카로움이 전혀 없었는데 손흥민은 볼이 빠르면서도 앞에 벽을 두고도 아슬아슬하게 휘어들어가면서 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와, 존슨은 골대 앞에서 볼만 닿으면서도 골을 넣은 거니까 이거 완전 손흥민 때문에 동점이 된 거죠. 토트넘의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선수들의 텐션이 올라갔고 아스톤빌라를 제압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프리롤로 중앙에서도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완전 녹아들었습니다. 2주 만에 출전인데 이제 경기력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경기가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엔지 감독이 변화를 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히샬리송과 비수마가 비춰졌어요. 그래서 존슨과 벤탄쿠르를 교체해주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이상하게 손흥민을 단독으로 갑자기 비추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나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손흥민을 교체한 것이 맞았습니다. 후반 10분 만에 팀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준 손흥민을 교체한다고요? 와, 중계진도 현지 팬들도 현지 중계진도 놀라워했고 냉정하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놀라워했기 때문에 이건 약속과 상관이 없는 거죠. 2주 만에 출전인데 무리하면 안 되고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도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후반 10분만이라는 거죠. 손흥민은 벤치로 들어가면서 매우 불쾌하지만 꾹 참는 모습이었고 캡틴이니까요. 그리고 후에 손흥민 벤치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불만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엔지 감독은 손흥민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끼려고 조심하려고 한 건 알겠는데 누가 봐도 매우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러면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화살은 엔지 감독에게 돌아오는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로메로가 발등 부상으로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판단되면서 센터백 주전이 모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분위기죠. 토트넘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을 열받게 만든 것만으로도 토트넘의 승패가 중요하지도 않았고 기분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저도. 하지만 손흥민도 캡틴으로서 감정 컨트롤을 하고 당연히 팀이 이기는 것을 더 중요시하겠죠. 아스톤빌라를 이겨야 인정받는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75분에 아스톤빌라가 도와줍니다. 사르가 상대 공격을 커트를 냈고 클루셉스키가 기가 막힌 패스를 해주면서 이후에 솔랑케가 옵사이드를 뚫고 칩샷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클루셉스키는 그 패스가 성공되자마자 골을 직감하면서 세레머니를 준비하듯 달리더라고요. 거기다 4분 뒤에 또 역습에서 또 사르가 커트를 했고 이번엔 히샬리송이 크로스를 올리면서 솔랑케가 또 추가골을 넣고 사실상 토트넘의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좀 살짝 미지근하죠. 이긴 건 좋은데 손흥민을 화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히샬리송은 패스 순간에 햄스트링이 오면서 부상으로 또 이탈했습니다. 진짜 너 몇 경기 뛰었다고? 참. 추가 시간이 10분이 주어졌는데 96분에는 솔랑케가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메디슨이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성공시키면서 4골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아스톤빌라는 미넨도 이긴 팀인데 토트넘이
압살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왜 기분이 쉐시죠? 네. 종료 후 손흥민은 패딩을 입고 감독과 선수들과 포옹을 하면서 팬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며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분명 있지만 손흥민은 언제나 팀이 이길 수 있다면 골키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손흥민의 클래스가 아니었다면 이 경기 뒤집기 어려웠을 거 아시잖아요. 이상 신수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남.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어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웃음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